안녕하세요. 김상남 이민지 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논문을 2023년 모비시스에서 발표된 AR, VR 기기에서 감지되는 안면 진동을 통해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 진단은 일반적으로 전용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혈류 측정기인 PPG 센서나 레스피레이션 모니터링 벨트들을 이용하여 맥박이나 호흡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이외에도 계측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을 신체에 부착해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연구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헬스 모니터링을 하는데 VR, AR 기기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VR, AR 기기들은 메타버스나 게임과 같은 환경에서 휴먼 컴퓨팅 인터랙션을 하는데 주로 이용됩니다.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VR, AR 기기 안에 있는 모션 센서나 위치 센서, 카메라와 같은 빌트인 센서들입니다. VR, AR 헤드셋에 장착된 모션 센서로 미묘한 얼굴 안면 진동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생체 신호를 파악해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마치 손목에서 맥을 짚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 성별, 신원 정보, 체지방률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리서치 퀘스천은 AR, VR에 장착된 빌트인 센서들을 이용해 호흡수나 심장 박동수와 같은 바이탈 신호를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센서들의 데이터만으로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 수 없고 이 논문에서는 일부 ML 기법을 활용해 정확도 높은 통합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예시를 찾은 것들이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 VR 헤드셋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생체 신호에는 호흡에 의한 진동과 심장 박동에서 일어나는 안면 근육의 진동 두 가지입니다. 호흡에 의해 코 내부와 미간 주위의 진동이 모션 센서를 통해서 감지됩니다. 이때 이용되는 모션 센서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로 말합니다. 심장 박동은 얼굴의 동맥과 정맥 등의 혈관에 주기적인 혈류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자놀이와 맞닿아 있는 헤드셋을 통해 들어온 진동을 확인해서 사용자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호흡 심박수에 의한 안면 진동을 AR, VR의 빌트인 센서를 통해 얻은 결과와 전용 바이오 센서들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AR, VR 센서로 얻은 YZ 방향 가속도 값이 전용 바이오 센서를 통해 얻은 값이 유사한 패턴과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안면 근육의 진동 데이터가 바이탈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는 빨간색 점선과 파란색 실선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메타캐스트 AR, VR 기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다른 두 패턴을 그 두 사람의 데이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패턴 분석을 통해 사용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 사용자의 성별 감지나 체지방 비율 추정까지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뒤에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 VR 기기를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평을 연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면 진동 신호 검출을 위해서 전체 프레임워크는 크게 진동 신호를 추출하고 그걸 통해서 생체 신호를 재구성하고 그 다음 각종 헬스 모니터링 앱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안면 진동에 대한 것을 확인했을 때 안면 진동은 매우 미세하고 민감한 진동 신호입니다. 생체 역학 분야에서 움직임은 바이오 센서에 가해지는 외부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로 센서를 부착한 사람이 걷거나 팔을 흔드는 것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움직임은 호흡이나 심장 박동과 같은 생체 신호하고 유사한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호 처리 기법으로 필터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모션의 영향에서 생체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모션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3초 동안의 신호의 제곱합이 일정 이상이면 이걸 모션 아티팩트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신호의 제곱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스레시홀드 이상의 ST를 가진 구간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해 모션 아티팩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나 하이 패스 필터와 같은 전달 함수형을 쓰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형태를 가진 어댑티브 필터를 이용해서 해결합니다. 여기서 RT는 모션 아티팩트가 없었던 구간의 신호이고 WT는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말합니다. 어댑티브 필터는 계측된 신호 XTM, 가중치 WT를 곱한 값을 이용하고 RT, YT 두 신호의 차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필터의 가중치 WT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WT는 러닝 레이트 알파와 스텝 사이즈 뮤로 정의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의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에러의 크기에 따라서 업데이트 양이 정해지고 최적해에 근접해가는 방식이므로 여기서 어댑티브라는 표현이 쓰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동 신호를 추출하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AR, VR을 착용한 사람이 계속 움직일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좌표축이 계속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총 6개의 축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체 신호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지 이 6개 중 골라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되는 게 액세스 퓨전이라는 다소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그때그때 더 적합한 또는 더 생체 신호에 민감한 데이터를 분별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피셜 스카파라는 통계량을 적용합니다. 피셜 스카파는 어떤 분포 내에서 최대 분포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0.8에서 3.0의 신호가 가장 뚜렷하게 나는 스코어 펑션을 적용해 스코어 펑션이 높을수록 해당 축의 신호가 생체 신호에 가까운 필터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 펑션이 높은 3가지 축 데이터를 선택해 호흡과 심장 박동수를 정량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체 신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을 주파수 대역별로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 통과하게 되면 호흡은 0.1에서 0.5Hz, 심장 박동은 0.8에서 3.0Hz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먼저 앞선 과정에서 필터링된 3개의 타임 시그널을 STFT를 통해 시구간별 주파수 특성을 얻어냅니다. 이때 주파수 특성은 고차원 임베딩 벡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주파수 특성을 LSTM에 넣어주면 시퀀셜한 입력의 변화를 템포럴 피처로 변환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얻어진 피처를 이번엔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여기서 레스피레이션 벨트와 PPC 센서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지정하고 그거를 STFT를 적용한 것과 비교해서 중요 특성들에 대한 가중치 벡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후 투 레이어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고 inverse STFT를 통해 다시 변환 과정을 거치면 PPG에서 얻은 것과 같은 타임 시그널을 얻게 됩니다. LSTM과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파라미터는 시간과 주파수 두 개의 디멘전에 대한 mean square error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생체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피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피처들에는 크게 타임 도메인 특성과 관련된 것, 주파수 도메인 특성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성별에 관한 히든 피처로 나뉘게 됩니다. 타임 도메인 특성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사용자를 구분하거나 체지방 비율을 구하는 피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특성은 3초 구간의 시그널 세그멘트를 250개의 점을 가진 슬라이딩 윈도우가 지나가면서 수집하게 된 최대, 최소, 평균, 분산을 비롯한 각종 통계량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주파수 특성은 사용자별로 고유한 호흡과 심장박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얼굴 생김새나 구조에 따라서 주파수의 강도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파수 특성이 사용자 식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심장박동 패턴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근거해 조사한 결과 fully connected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이용할 경우 성별도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들을 기반을 이용해 개인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호흡, 심장박동수 추정, 사용자 구분, 성별 인식, 체지방 비율 추정입니다. 호흡의 경우에는 0.1에서 0.5Hz, 심장박동은 0.8에서 3.0Hz의 밴드 필터를 이용해서 그 피크를 찾아내 주기를 추정하는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저에 대한 구별은 시간과 주파수 특성을 LSTM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얻어낸 피처를 CNN을 통과해 딥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로 구성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분류해내는 과정을 거쳐서 유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젠더에 대한 구분은 그간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하여 추가 학습 없이 SVM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앞선 fully connected 첫 번째 레이어에서 뽑아낸 피처에 대해서 웨이트 WJ를 곱하여 체지방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추정하는 모델은 라소 회귀 모델을 이용하게 됩니다. L1 리그레션이라고도 하면서 샘플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페널티 콘스턴트는 0.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전반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기법들을 살펴봤을 때 이론적인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흔히 쓰는 일반적인 툴이거나 최근 머신러닝에서 많이 활용되어 범용 라이브러리를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법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익숙한 기법들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여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는 점 또한 이 논문이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밸류에이션에서 이제 3가지 헤드셋들을 사용하는데 메타캐스트하고 HTC5 Pro I 스탠드얼론 타입 이 2가지와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이 포함된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스탠드얼론 1000Hz, 카드보드 타입 203Hz를 이용했고 이제 요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면 근육 진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호흡을 의미하는 0.1에서 0.5Hz 신호와 심박수를 의미하는 0.8에서 0.3.0Hz에 해당하는 신호를 재생한 결과입니다. 맨 위의 그래프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호의 개연성이 높은 3개의 신호를 선택한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행의 그래프에서는 빨간색 실선이 바이오 센서를 측정한 것을 나타내고 파란색 점선이 리스트럭션된 결과입니다. 이때 이 두 번째 결과에서는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는 동일한 유저 데이터셋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거의 겹쳐 있어서 이 그래프만 봐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행의 두 그래프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사용자를 나눈 것으로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이 전반적으로 위의 것에 비해서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박수에 있어서 피크의 위치가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흡과 심장 박동수를 추정하는 성능을 확인하는 이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바이오 센서 측정치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지정하고 측정치를 기반으로 두 값들의 절대 오차를 판정합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절대 오차가 세로축을 따라서 누적되어 1이 되어가는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호흡의 경우는 1분당 2회 미만의 호흡을 놓친 경우로 보이고 심박수에서는 1분당 5회 미만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가형 구글 카드보드의 경우에서 심박수에서 다소 오차가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AR, VR 기기로도 호흡과 심박수 측정이 꽤 정확하게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사용자 구분이나 성별 구분에 대한 구분에 대한 매트릭은 R-스퀘어 값을 적용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프에는 세 가지 헤드셋에 대한 결과를 보인 것이고 왼쪽 그래프에서 초록색은 호흡을, 노란색은 심박수를 의미하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초록색은 훈련 데이터가 있는 동일 유저에 대한 결과이고 노란색은 새로운 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스탠드 언론 타입의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하여 모두 90%가 넘는 결과를 보이고 구글 카드보드에서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형 AR, VR로도 안면 진동을 활용해서 사용자 구분이나 성별 구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더욱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체지방 비율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호흡과 심박수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전 연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프의 초록색은 호흡에 의한 진동 데이터와 체지방 비율 추정 결과에 대한 상관도이고 노란색은 0.8에서 3.0Hz 심박수에 의한 진동 데이터와 체지방 비율 사이의 상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호흡보다 심박수 쪽이 R-스퀘어 값이 좀 더 늦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R-스퀘어 값이 0.7보다는 낮지만 이하이긴 하지만 0.5보다는 크므로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 간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고 누적 오차율 또한 거의 동등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워크의 로버스트니스를 평가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는 모션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정도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트레이닝 사이즈를 비교해가면서 보는 효과인데 먼저 모션 아티팩트, 즉 신체 움직임 신호를 걸러내기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호를 걸러내고 나면 최상단인 CDF 값이 1에서의 최상단 1에서의 에러 값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버스트니스 두 번째 요소로
얘기했던 트레이닝 사이즈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봤을 때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트레이닝 대 테스팅 비율을 키워갈수록 점차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대4 정도에서 대부분 90%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며 짧은 시간 수집된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포텐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로 웰빙 모니터링, AR, VR 기기를 활용한 버추얼 에듀케이션, 사이버 멀미를 감지하고 완화하는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요약해서 살펴보면 AR, VR 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한 것이 이 논문의 주요 특징입니다. AR, VR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의료 분야로까지 확장한 것과 명확하고 직관적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해 잘 정의된 의료 유즈 케이스를 제시한 점이 이 논문이 억셉될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걷거나 뛰거나 하는 역동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은 어렵고 다소 제한적인 의료 상황에서만 적용한 것을 논의했는데 의료 상황에선 역동적이긴 어려우므로 이 논문이 나름 잘 디펜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